네, 안녕하세요. 머니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지수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S&P입니다. 미국 S&P 지수고요. 미국 S&P 지수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위에 있는 시가총액 500개 대기업,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처럼 모아놓은 이제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S&P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월봉인데 보시면은 엄청난 우상향을 볼 수가 있죠. 엄청난 우상향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우상향이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그런 공적인 자금도 뭐 연금도 다 주식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돈이 생기면 주식에다 넣고 뭐 ETF도 유명하듯이 계속적인 우상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식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롱도 잡을 수 있고 숏도 잡을 수 있는데 숏이 상당히 보면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숏으로 진입해서 뭔가를 수익을 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단타 관점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거의 꼭지죠. 지금 4,200에 가깝게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우상향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코로나지만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어떤 연준의 양적 완화, 그런 돈의 풀림에 의해서 유동성이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국채 가격 상승도 이제 연준이 좀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거고, 오르다고 하더라도 연준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등등의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파의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올 뻔했는데 바로 또 튀어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숏 포지션으로 좀 보고 있었던 개인들께서는 많이 이 구간에서 많이 깨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수는 너무 위험한 매매라서 미국 지수 매매는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꼭대기에서 한번 크게 손실나고 한번 크게 수익을 내서 결국은 썸은 수익이긴 한데 결국 고점에서 잡는다는 거, 고점에서 숏을 치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차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1번 보시면 지금 약간 RSI가 좀 터져 있어서 과매수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 때문에 지금 조금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지만 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한 이 정도 올라오면 굉장히 과열 상태죠. 과열 상태. 그래서 좀 뭐랄까 이 자리에서는 숏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많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숏을 치는데 고점에서 하방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져야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변곡이죠, 변곡. 변곡 시점은 이제 이런 헤더가 궁극적인 변곡 시점인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이제 숏을 쳐서 많이 당했던 게 이 부분을 찾기 어렵지만 이 부분을 찾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근처로 오게 되면 여기서 숏을 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쌍봉이 아니라 보통 헤더가 어떤 피날레성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헤드앤숄더에서 이제 이 헤더를 못 잡은 거죠. 이 헤더를 못 잡고 왼쪽 어깨를 헤더로 알고 들어갔다가 털리고, 그래서 헤더에서는 진입을 안 하고 이제 대기 모드였었고, 우측 어깨에서 잡은 거죠. 그래서 좀 계속 조금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결국 고점 신호라는 거는 RSI나 어떤 보조 지표에서 과매수 구간이라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과매수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트의 모양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일반 개미 입장에서 일단 일반 개미 입장에서 어느 포지션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를 보자면, 운이 좋아서 과매수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정도 구간에서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 이 헤더는 잡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가 헤더 끝에서 잡는 건 거의 없고, 즉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잡기 때문에 이만큼 손실 구간이 발생해서 버티기 어려운, 자금이 여러 개 안 된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워서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 신호에서 결국은 여기가 변곡이라고 한다면, 개미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타점은 어디냐? 바로 우측 어깨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물론 이게 헤더라고 생각했다가 우측 어깨에 진입했지만, 이게 또 올라와서 이게 결국은 좌측 어깨고 또 다른 헤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손절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고를 뚫으면 이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모양이 한 일주일 정도 기간에 걸쳐서 거대한 헤드앤숄더가 발생하면, 이렇게 기존의 헤더가 좌측 어깨가 되면서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은 결국 우측 어깨라는 거죠. 아쉽지만 과매수 구간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수가 롱 관점이 아니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손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사실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과매수 상태죠. 늘 그래왔지만 엄청난 과매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롱 관점으로 아직도 보는 게 유의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월가에서는 S&P가 지금 4,200에 가까운데 4,400 월말까지요. 4,500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이 오는데 어디까지 올지 모르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지금 이 가격까지 오기 전에 먼저 조정파가 나왔는데 그 조정파의 모양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봉인데 60분봉을 그냥 참고 삼아 보는 건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이제 900틱 차트죠. 900틱 차트. 조금 지저분해도 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자 보세요. 흐름이 멀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노란색 라인이 이제 지금 가격 출렁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개미 입장에서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거의 일주일치 기간입니다. 일주일치의 기간이고요. 그 기간 가운데 지금 과매수 상태에서 뜬 거고요. 그래서 고점,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온 차트 입장에서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돌아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 모르거든요. 결국 개미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 고점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무양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매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모양을 보시면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자리가 좌측 어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좌측 어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자리가 헤더다. 근데 이게 뭐 몇 시간 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오려고 할 때는 3일 정도네요. 3일 정도에서 우리가 봐보면은, 자, 만약에 그 제가 잡았었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4일 잠시만요. 네. 그래서 결국 추세선을 여기서도 그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좌측 어깨라 그래서 우측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기다리면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흐름상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가 찍혔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헤드앤숄더가 약간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뒤틀려 있죠. 네. (4일) 잠시만요. 네, 이거네요. 이거 제가 봐놓고도 모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상태에서 들어가더라도 결국 좌측어깨이기 때문에 나름 과매수라고 해서 들어가도 헤더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날 원웨이장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른 상태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이게 고점임을 알면서도 오버해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측 어깨를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이런 자리도 포인트가 찍히기 전까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기다리죠. 여기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여기까지 찍고 그냥 내려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추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놓친 거죠.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놓친 게 아니죠. 놓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우측 어깨는 결국 하루가 지난 이 시점에 발생을 한 거죠. 어제 낮 시간에 발생을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보자면 좌측 어깨, 그리고 헤더, 그리고 거의 이틀이 지난 다음에 우측 어깨에 기회를 한번 더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앤숄더가 꼭 이렇게 정석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돼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약간 하방으로 내려가는 각도, 그래서 좌측 어깨라고 여기라 해서 우측 어깨가 그대로 여기에 터치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그 항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이쁘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나스닥이나 S&P는 수십 년간 그 차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석적인 헤드앤숄더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게 나오면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봉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일봉에서는 얼추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꼬아진, 약간
그 왜곡된 형태의 헤드앤숄더가 나온다. 하지만 만들어지긴 만들어진다. 좌측 어깨, 우측 어깨. 아니, 헤더, 우측 어깨. 좌측 어깨, 헤더, 우측 어깨. 그래서 결국 포인트 한 번 찍고, 자, 채널이 형성되려면은 최소한 두 개의 지점이 있어야 되고요. 우측 어깨가 진입하기 전에 이미 포인트 하나,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선을 걸 수 있었고요. 밑에 하단도 하나, 포인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 먹을 수도 있지만 좀 빨래질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측면에서는 계속 기다리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선물 매매는 기다림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저는 과매수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한번 대량으로 털렸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깨졌고요. 왜냐면 헤더가 남았는데 좌측 어깨 과매수 상태라 그래서 매도를 치면 뭐합니까? 헤더가 더 남았는데 손절도 안 치고 버티다가 이때 좀 과하게 깨졌고, 어제자에 한 번 더 복수매매죠. 복수매매를 결국 우측 어깨에서 지우고요. 우측 어깨에서 결국 여기에서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채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정석적인 우측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다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서 거의 6시간 정도 횡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매집하면서 여기서 이제 쏟은 거죠.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입했었던 거는 어쨌거나 헤드앤숄더에서 우측 어깨 지점은 어디 들어가든지 하방으로 쏟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려도 버틸만 하다. 왜냐하면 우측 어깨는 밑으로, 즉 변곡의 시작이고 하방으로 지금 변곡이 시작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사실 타점인데 여기서 놓쳤다. 자, 낮에 그리고 쏟았죠. 쏟고 나서 10시 반에 618이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네, 거의 618하고 5004 사이까지 반등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618 살짝 위까지 이제 반등을 주고 또 뭐가 있나, 힌트가 계속 우린 힌트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902평선 있잖아요. 902평선. 이 902평선을 얘가 헤딩을 치고 못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 자, 우측 어깨의 관점의 포지션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걸 놓쳤지만 여기까지 떨어지고 미국장이 시작했을 때 618에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평선 저항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지만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 포지션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먹고 와서 결국 4113에
청산을 했습니다. 매도 청산을 해서 어차피 저는 그 한 계약만 갖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깨지었었던 물량은 모두 복구를 하고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뭐죠? 네, 바로 나름 N자 패턴을 계속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 헤더에서 내려오는 N자 패턴, 또 한 번 618 정도에서 내려올 때 N자 패턴,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잡았었던 위치에서의 N자 패턴. 네, 이게 엘리어트 오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가 ABC 패턴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끝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끝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출렁임 심할 때는 3번까지 ABC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진입했었던 거는 ABC 패턴에 대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더 앤 숄더 우측 어깨에선 어디 물려도 결국은 내려간다 라는 포지션, 그리고 902평선에서의 저항을 맞았다는 거. 네, 그런 관점에서 매도를 들어갔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미국장 저녁 10시 30분에 한 12시 정도까지 엄청나게 빨래질로 막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4113에서 청산을 했었던 기준도 ABC 패턴이에요. 이 길이만큼, 그리고 또 뭐냐? 또 한 가지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 보이시죠? 여기에 넥라인이죠, 넥라인. 결국은 넥라인을 모니터링을 해서 넥라인이죠, 넥라인을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은 이 ABC 패턴의 이 마지막 봉도 사실은 이 넥라인에 맞춰서 찍었을 때 얘가 거의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 제가 들어간 이 포인트는 거의 네 가지 포인트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헤드 앤 숄더, 어디에 물려도 계속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하향이다. 그리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ABC 패턴을 그려보니까 여기이라더라. 그리고 우측 어깨라고 생각했었던 지점에서 618 구간까지 올라왔었다. 그리고 902평선에 맞고 저항 상태에 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 기준만으로도 하방을 4113까지 쏟기에는 너무나 패가 보였었던 그런 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결국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이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수 매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된 방향을 잡아서 깨지게 되면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계좌가 박살이 나고 그래서 잦은 진입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확실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손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얘기한 이 구간에서만 먹어도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좋아요.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약간 밀리더라도 버텨서 이렇게 먹는 이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외 선물 거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